자,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OBS 법전 시간. 어렵게 느껴지는 법조계 이슈와 사건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주실 법조계 바이타민 C 법률사무소 비상 구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얘기도 비슷한 얘기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같은 이런 장마철에 관련해서 주로 많이 이제 문의가 오는 게 침수 피해. 침수 피해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를 어디다 해야 되냐, 이런 누수 사고 하자 보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 진행한 상담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네. 저희 의뢰인분은 이제 상가주택 1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셨는데, 네. 이 상가주택이 폭우로 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근데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 내에 보유하고 있던 악기들도 그치. 다 파손이 돼서 전부 폐기해야 되고, 네. 수업도 당분간 중지되어서 생계마저 망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비교적 좀 높은 지대라서 네. 폭우가 오던 날에도 학원이 침수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의뢰인께서 다음날 학원에 출근하였다가 완전히 잠긴 모습을 보고서 망연자실하셨는데요. 침수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학원 내에 있던 하수관이 역류하는 사고로 아이고. 내부가 침수된 것이었습니다. 네네. 이번 피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게 된 의뢰인께서는 하수관 역류한 것에 대해서 임대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혹시라도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받고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장마철 그리고 또 태풍이 몰려오면은 그때 이제 폭우가 막 쏟아지죠. 이런 때 침수 피해를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만약에 폭우로 인해서 상가주택 하수관이 역류했다, 그래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지난해 또 크게 피해를 입으신 반지하의 전월세 세입자 뭐 이런 분들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일단은 우리가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런 집합 건물, 그다음에 또 무슨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유자가 점유하는 이제 각각의 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소유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소유자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피해가 발생했다, 이거는 그 소유자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외에 공용 부분, 뭐 엘리베이터라던가 계단이라던가 현관이라던가 주차장 뭐 등등 이런 데서 발생한 어떤 하자가 있다, 이거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단 또는 건물 관리단,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거를 수리를 해줘야 되는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물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제 임대인이 그렇게 되면은 그 전유 부분에 하자가 생겼다, 네. 그러면 이건 소유자인 임대인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한테 청구를 하는 게 맞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뭐 현관, 공용화장실 이런 공용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파트 관리단이라던가 뭐 건물 관리단에다가 하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하수관이 역류한 것이 이 하수관이 어디 하수관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음악학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음악학원 내에 있는 뭐 싱크대라든가 아니면은 화장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하수관이 역류했다, 그러면 음악학원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거고, 네네. 복도에 있는 하수관이 역류해서 이 음악학원이 침수가 됐다, 그러면 네. 이제 임대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상가의 관리단의 네네. 책임이 될 수 네.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 그러니까 이 음악학원의 이제 원장님, 이분의 명백한 과실 때문에 침수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은 임대인, 그러니까 이 건물주, 이 상가의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가 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뭐 하자 보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걸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이 사정을 알리고 이제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임대인한테 고지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놓쳐서 결국은 이 손해가 발생했거나 확대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임차인에게 발생하겠죠. 아니면 또 임차인이 뭐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막 본인이 하다가 뭐 뭘 잘못 건드려서 하자가 크게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지 않고 뭔가 리모델링을 하는 네. 인테리어를 뭔가 바꾸는 과정에서 뭐 그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이유로 하자에 대한 문제를 어쨌든 임차인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다,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임대인에게 요청을 한 상태예요. 네. 근데 그 하자가 처리가 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이런 그럼 경우라면 참 애매한데 어쨌든 임대인한테 고지를 했고 특히 장마철이나 이런 폭우가 오기 전에는 사실 이게 수리하거나 미리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기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대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도 임대인이 계속 안 해준다고 손 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뭐 본인 돈을 들여서 나중에 추후 청구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미리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 제한이 좀 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사례에서 하수구 역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역류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자연재해로 인해 하수구가 역류됐다. 그래서 침수가 됐다. 이거는 평소에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였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그렇고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뭐 폭우가 너무 엄청난 양의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사실 무조건 임대인한테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 될 그렇죠. 수는 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능성에 무조건 임차인이 또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건물이 좀 오래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또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 올 거라고 뭐 뉴스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전에 이제 장마철이나 이런 때 미리 이제 아파트나 뭐 집합 건물, 상가 건물 이런 데서는 미리 이제 침수나 이런 거 누수를 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조치 등을 취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 등이 좀 부족했다. 뭐 했는데도 이거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책임은 제한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그냥 하는 신용만 했다라고 해서 이 피해를 더 키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럴 때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그쵸. 그런 부분도 누구의 보험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긴 할 것 같네요. 네네. 실제로 판례 중에 천재지변이어도 관리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었나요? 네, 대법원이 2018년 10월 태풍으로 인해 모 아파트 옥상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 마감재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50% 가실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형 태풍이라는 자연력을 감안하더라도 2002년 준공된 아파트에서 과거에도 지붕 손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추가적이고 근본적인 보강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재발을 한 이유입니다. 거군요. 네네. 네. 그리고 2020년 9월 경기도 오산시 B 아파트에서 태풍으로 단지 내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 중인 차량이 파손됐는데요. 이 경우에도 서울중앙지법원이 자동차 보험회사가 입주자 대표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매년 6월에서 9월이면 태풍이 오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을 고려해 나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입주자 대표회가 차량을 안전한 장소 이용해 달라는 안내를 하지는 않았으나 태풍 안전사고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고 이날 태풍이 온다라는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30% 정도로 제한되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태풍이 온다라는 건 알고요. 그러면 나무가 있는 근처에다가는 이동을 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없었으면 우리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그럼 나머지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이 부분은 좀 억울할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차주께서는. 네네. 네. 어쨌든 책임을 진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밖에도 폭우 침수 피해가 관련한 판례도 있을까요? 네, 그 자연재해로 인한 누수는 아니지만 아파트 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아파트 관리단에 대해서 입주민이 입은 손해배상책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옥상에서 유입된 빗물이 지하 배수관까지 원활하게 통과되는지 여부를 개별 입주자의 협조 없이도 간단한 방식으로 관리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검사 과정에서 지하 배수관까지의 통과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개별 전용 부분에 들어가 그곳을 지나가는 공용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 속한다고 봐서 관리단에게 이 사건 우수관 부분에 대한 관리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수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하면 그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이 명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단의 관리 의무 위반과 입주자가 입은 사고 사이에 상당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봐서 책임을 인정한 사안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왜 우리 재작년 정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서 네, 많은 맞아요. 차량들이 침수가 되고 네. 목숨까지 네, 이르신 맞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대피하라는 방송은 했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근데 대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네. 차량들이 많이 침수가 됐고 네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피해가 보상이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었고 나라 책임이다라고 봐야 되나? 이런 자연재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럴 네네. 때는. 뭐 일단 제가 정확히 그 사안에 대해서 알지는 하긴 해보진 않았지만 보통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일단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관리단에서 일단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일단은 그 대피 방송을 빨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거의 차를 빼는 과정에서 늦게 나오다가 결국 혼잡한 상황이었잖아요. 물살에 휘말려 일단 생명을 안타깝게 잃으신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항으로 의율할 수 있는가 이거는 조금 그 아무래도 인과관계가 쉽지는 않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차량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아파트가 관리단에서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했을 거고 그다음에 추후 이제 관리단을 상대로 구상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싶은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아파트 관리단의 비용 자체가 결국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로 이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뭐 적절한가 그리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게 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관리 감독 제대로 이게 보수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지자체에도 책임을 일정 부분은 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좀 책임 소재가 조금 나눠서 관련자들의 이제 뭐 처벌과 그다음에 관련자들에 의한 이제 손해배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진 대피 안내 요령 이런 거를 방송을 하면서 이게 또 궁금해져서 사전에 여쭤보지도 않고 막 여쭤보고 있어요. 네.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차를 운전하던 분들은 차 길가에 가장자리에다가 빠르게 대고 그리고 키를 안쪽에다 둔 상태로 빠르게 공터로 대피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차 키를 안에다 넣는 이유는 누군가가 차량을 이동할 때 내 차가 방해가 된다면 내 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차 키를 안에다 넣고 이동을 하셔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없을 때 내 차를 다시 찾으러 왔는데 내 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 차가 뭐 부서져 있거나 아니면 내 차가 지진에 어떻게 연관이 돼서 좀 망가져 있거나 뭐 혹은 내 차가 도난을 당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자연재해로 인한 나는 방치를 해두고 간 건데 이건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사실 국가도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걸 두고 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이제 보험에서 자연재해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아니죠.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그죠.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피해라라고 했는데 보상은 안 해주면 누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보험회사가 자연재해까지 다 보장을 해주면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살아남는 보험회사가 없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폭우 얘기를 하다가 지진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했던 이야기, 폭우로 인한 하수관 역류,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미리 챙기는 게 필요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폭우가 오기 전에 좀 약간 조짐이 있었다. 약간 하수관이 역류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임대인과 그 전에 하수관 역류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장마철 돼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미리 좀 한번 좀 확인을 하고 하자 보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나눈 뭐 문자라던가 전화 통화라던가 이런 거를 녹음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또 편하게 공인중개사한테는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공인중개사 연락해서 이제 뭐 이거 옛날에도 이런 적 있었냐?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임대인한테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한번 얘기해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그런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했던 그런 내용들도 자료를 놔두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임대인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자보수를 할 것인가를 이제 서로 실랑이 했다. 내용을 나눴다. 그리고 고지했다. 이런 내용만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고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실 책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남겨둘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고 임차인분이 본인 돈을 들여서라도 일단은 수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임을 전부 다 임대인에게 다 물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라도 책임을 좀 나눠질 수 있는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임차인이 이 부분을 다 수리를 했어요. 수리 비용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청구를 하는 거는 이제 임대인한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그 임대인 그 목적물의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다. 그리고 이게 노후화됐거나 뭔가 이제 시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하자 발생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네. 제가 너무 세상을 안 믿는 건가 싶긴 한데 중개인에게 임차인이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임대인에게 좀 전해주세요. 이거 자꾸 역류하는 것 같아요라고 중개업소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전달을 안 한 거예요. 네네. 나중에 알고 보니. 네네.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럴 때는 뭐 중개인의 책임도 있겠죠. 있지만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을? 본인이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개인한테 불고 나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적절하진 않아서 만약에 보통 임차인이라면 자기가 이제 상황이 급박하면 임대인한테 직접 연락을 할 거잖아요. 나는 중개인한테 연락해서 내 의무는 다 했어. 이건 아니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는 게 임차인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본인이 피해를 보니까요. 네네. 네. 중개업소 분이 할 일을 다 하지 않아서 어쨌든 난감한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서 소개해 주셨던 그 상담자 분 피아노 음악학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이 해결이 됐나요? 네, 이 역류된 하수관이 알고 봤더니 이 공용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용 부분에서 와서 전유 부분 이제 임대물 목적물에 와서 피해를 준 케이스여가지고 네네. 이 경우에 그 관리단한테 하자 보수로 위한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려서 그렇게 청구를 하게 됐거든요. 물론 처음에 이제 협의가 이제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다행히 협의를 해서 그쪽 그 보험사 통해서 보험사 쪽에서도 확인을 하고 해서 결국은 거의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음악학원의 특성상 이제 문제는 그거였어요. 악기. 그렇죠. 악기가 고가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부분은 고가가 아니었는데 이제 몇 개가 고가다 보니 그 부분을 어떻게 특별 손해로 인정을 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이나 이런 상가 건물의 어떤 그런 임대 목적물에서 뭐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물에 악기가 포함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러한 특별 손해라는 건데 이러한 특별 손해는 이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관리단에서는 상가 입주할 때 당연히 음악학원을 한다라는 업종을 고지했고 그쵸. 간판도 달고 허락받고 하면서 다 영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왜 지하차도에 침수가 돼서 지하차도가 침수가 돼서 많은 차량들이 잠겼던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관리의 주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집합 건물은 관리 주체가 아까 관리단이었잖아요. 네. 그 전유 부분은 소유자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도로, 그다음에 뭐 맨홀, 이런 지하도 이런 거는 관리 주체가 국가가 되고 지자체가 되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것도 사실 그 국가가 정말 모든 관리 의무를 다 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정도 노력을 했었어도 이거는 막을 수 없었다. 그런 거를 입증하지 않는 한에 어쨌든 국가한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지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2022년에 그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 일대를 걷던 남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서 빠져 숨졌던 그 영상으로도 많이 네네. 보게 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서초구가 16억 4,700만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는 서초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네요, 법원이.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통 이러한 이게 일종의 국가한테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을 국가가 뭐 관리 감독상의 잘못을 했거나 국가 공무원이 뭘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걸 묻는 걸 국가 배상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국가 배상 책임 자체가 그 국가 배상 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잖아요.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그냥 과실이지만 그래서 중대한 어떤 업무상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케이스에는 이게 자주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지역이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였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지자체 잘못을 인정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국가배상법의 경우에 예측을 하거나 미처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지변이다. 공무원들의 책임을 진짜 입증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가 또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섬유 도매 업체 운영자가 그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피해는 국가라도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안타깝네요. 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한 주민의 유족들이 또 똑같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절반만 인정이 돼서 뭐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자연재해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 책임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해야 된다는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장마나 폭우 때 차량 침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자차 보험이 도움이 될 텐데요. 그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나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자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럼 침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이제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건데 일단 보험 처리는 받지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이 침수 사고가 발생한데 누군가가 관리 책임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관리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 뭐 지자체가 되든 뭐 임대인이 되든 뭐 누군가 관리단이 되든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주차를 만약에 아파트 주차장 지하에다 해놨다 그러면은 그 지하 주차장 관리단 관리단 네.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네네. 주차장의 관리자 뭐 네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그러니까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차 보험을 받더라도 우리는 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안전하게 잘 뭐 차를 주차했는데 뭐 관리단의 하자로 인해서 제대로 이 관리를 못해서 아니면 침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일단 보험회사 통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지만 보험회사는 당연히 관리단에 구상 청구를 하죠. 그렇군요.
자, 오늘 폭우나 침수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 그런 피해로 인해 고민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폭우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뭐 설비나 안전 시설을 먼저 하셔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요즘 또 장마가 또 시작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지자체나 국가에서 또 그 방송하는 그런 안내나 경보에 따라서 신속히 대처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실까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구민희 변호사의 비타민 섭취하시면서 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7월의 첫날 장마 시작이 되면서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구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